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주요 내용은 이제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다룰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법령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건축위원회 심의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신축을 할 경우에 심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중앙건축위원회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방건축위원회로 두 가지로 좀 나뉘게 됩니다. 우선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법 23조 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된 분쟁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법과 이 영의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기타 등등 이렇게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그 굵직한 내용들을 심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일반적인 건축주나 아니면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방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례의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건축위원회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업무의 범위가 차이가 있는데 건축위원회 업무 범위 역시 지자체별로 이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서 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차치를 하고요. 이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심의 안건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주무 부서에서 조금 그 논란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슈가 되는 사안들 역시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상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심의까지 올리지는 않는데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심의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심의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케이스로 이제 심의에 한번 불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우선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그 건물 규모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5조 의5 제1항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내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2, 3번이 있는데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항 10만 제곱미터 21층인데 서울시나 아니면은 다른 지자체 광역시 단위 나 뭐 이런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조금 특이하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경기도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제 관에서 발주한 내용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관 중에서도 시가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번이나 2번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한번 볼 텐데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러니까 약 한 1000평, 약 1000평 전후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30세대가 되고요. 오피스텔은 27 이상. 이 세 개만 봐서도 웬만한 규모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구에서 심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린 내용은 그 중앙건축위원회나 아니면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그리고 자치구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있었는데,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그 22층이다, 10만 제곱미터는 안 되지만 22층이다 그러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가능하다면 22층이 아니고 뭐 20층으로 한다든지 19층으로 한다든지 층수를 좀 낮추고 웬만하면 구에서 심의를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기도 하고,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같지만 보는 항목들이나 내용들이 조금 더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관련 부서도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지만 구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조금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심의를 받는 데에도 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구에서 심의를 받으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각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점검하기는 하겠지만, 건축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관련 법이나 시공성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가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계획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눈에 띌 정도로 위법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건축물의 계획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 인허가 시에 관련 법령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걸러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 내용이 좀 많다 그래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라서 심의를 별도로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건축주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건축사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시고, 혹시라도 심의에 관련된 내용이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됐을 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